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에 대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을 비판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문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네. 뭘 얘기한 겁니까? 네, 일단 조사 장소부터 논란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동안 이제 김 여사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김 여사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걸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장소는 문제고 시점은 네. 어떻습니까? 네, 시점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제 4년이 지나서 이뤄진 셈이 됐고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는 그 영상이 폭로된 것도 벌써 작년 11월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끌어온 조사를 이제 도둑 조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왜 하필 지금 갑자기 은밀하게 이제 진행을 했냐는 건데요. 오는 26일에 이제 윤석열 탄핵 발의 입법 청원과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서 검찰이 이제 소환 조사를 했냐 안 했냐 이 지적이 나올 게 불보듯 뻔한 일이고요. 이제 이런 지적을 피하면서 청문회에 나가지 않을 명분을 쌓기 위해서 조사가 이뤄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대통령의 부인을 조사한다는 걸 검찰총장이 이제 사전에 몰랐다.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이 가장 큰 논란인데요. 네. 이제 조금 전 보도를 보면 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검찰총장이 반대할 우려가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총장이 그 대검 감찰부에 여기에 대한 진상 조사를 이제 요청한 상황이어서 이것도 계속 논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핵심 쟁점이 뭡니까? 뭘 조사를 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이미 도이치모터스의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권 회장에 대해서는 관련돼서 기소까지도 이루어졌고요. 또 당시에 주가 조작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미 기소와 재판까지 이루어졌고 유죄 판결이 나온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개입을 하거나 혹은 관련돼서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의 혐의 유무에 대해 가지고도 당연히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판단이 나왔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측의 계좌, 자금이 관여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 그렇다면은 이것이 자금이 관여된 것뿐만이 아니라 해당되는 주가 조작에 있어가지고 공범으로서 주가 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공범 혐의점이 있는지의 여부, 즉 주가 조작을 알면서도 자금을 제공한 공범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수사의 쟁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냐 몰랐냐 이 그렇습니다. 부분인 것 같은데 아까 변호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항소심 결과가 이제 9월에 나오는데 그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가 조작이 이루어졌고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들이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갈래로 계획이 같이 있어야 하는데요. 크게 주가 조작을 기획하는 소위 세력과 그리고 이 세력과 주가 조작 대상 회사의 경영진이 보통은 통모, 즉 둘이 서로 알면서 공모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네. 또 이 두 세력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단계에서는 반드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동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들까지도 보통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주체 간에 어느 정도의 공모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주가 조작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동원이 되고 이 조작이 이루어지려면은 소위 말해서 이 과정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내부 정보에 대해서 상당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자금을 제공하는 쪽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자금이 쓰이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올 가격, 수익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주체 간의 관계, 이 세 주체 간의 합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보고 혹은 누군가가 손실을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관계뿐만 아니라 자금을 제공한 주체와 두 주체 간의 관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또 한 갈래가 이제 디올백 수수 사건이잖아요. 근데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그래서 조사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럼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뇌물죄입니다. 뇌물죄. 네, 청탁금지법
정탁금지법 자체는 기본적으로 직무 관련한 부정한 청탁으로서 네. 어떤 직무 관련성 있는 뇌물죄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뇌물을 수수했다면 이거는 뇌물죄에 적용이 되고요. 청탁금지법은 이제 직무 관련성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부정한 청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금품을 수수했으면 무조건 다 이제 걸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입니다. 네. 좀 범위는 넓은 대신에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걸릴 수 있는 요지가 되는 것이죠. 뇌물죄는 좀 완전히 다릅니다. 구체적인 직무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기에 대해서 뇌물을 수수했을 경우에 뇌물죄가 되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디올백 수수 자체보다도 디올백 수수의 전후의 대가로서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았느냐가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민주평통 자문위원 임명이라든지 네. 아니면 국립묘지 안장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직권을 동원해서 공직자로서 해야 하거나 공직자로서 권력을 행사해서 해야 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금품을 주고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의 가족, 경제적 공동체가 받은 것은 네. 뇌물 수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서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에서 소위 직무 관련성 있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이 있었는지 혹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네. 됩니다. 지금 변호사님 설명 들어보니까 짚어볼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조사 제대로 됐겠어? 이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근데도 뭐 검찰은 네. 철저하고 이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졌다 이러면서 강조를 한 게 12시간 동안 이제 조사를 네. 벌였고 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조사를 했다 네. 이렇게 밝혔잖아요. 하지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만 봐도요. 예전에 주가 조작에 이제 돈을 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다른 이른바 전주들은 이제 검찰이 대부분 2차례씩 검찰청장을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요. 네. 반면에 이제 이번에 김 여사에 대해서는 보름 전에 70쪽 분량의 그 김 여사 답변서를 미리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소명되지 않은 걸 위주로 물어봤다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또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는 이제 김 여사의 의중에 따라서 뭐 이렇게 사전에 시기도 이제 장소도 조율이 됐다면 과연 검찰이 이걸 제대로 물어보기나 했겠냐. 네. 또 12시간이라고 했지만 그중 상당 시간을 이제 뭐 서류 검토나 네. 중간 휴식 뭐 이런 시간에 사용한 거 아니냐. 뭐 심지어 대면 조사를 하기는 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온다. 네. 변호사님, 근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늦게 알았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총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네. 이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네. 이 조사 방식이 적절한지를 물어본다면은 네.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고민했을 때 네. 저도 사실은 외람되지만 똑같은 답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헌법 조문을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권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네. 나온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고요. 또 평등권에 관한 11조 1항이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법률가로서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죠. 이런 헌법적인 원칙을 바라봤을 때 이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왜 그러면 갑자기 1조 얘기를 하냐면요. 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그 권력 중에서는 검찰총장의 권력도, 검사의 권력도, 대통령의 권력도, 그 모든 사람의 권력 또한 개인의 사적인 권력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라는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의 행사 방식과 그 권력의 작동 방식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평등하고 기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네. 그것을 특정한 사람의 임의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지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개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조사 과정을 TV로 생중계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다만 장소와 시기 이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장소를 제3의 장소에서 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네, 아까 몇 가지 사례에서 나오지만은 네. 제1야당의 대표를 하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하든 특별하게 장소에 있어가지고는 수사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네. 만약에 불가피한 이제 조사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모르다 하더라도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원칙을 적용할 만한 사정이 있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이 네. 기본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두 번째는 시기에 관한 네. 것이죠. 모든 수사,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입니다. 왜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빠른 속도로 시간에 따라 가지고 사라져가기 네.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없으면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4년이 지난 상태에서 공범들에 대해서 기소까지 된 상태라면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만약에 이 내용들이 억울한 누명이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빠른 수사로 밝혀내는 것 또한 또 수사기관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늦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장소 면에서도 유례가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또한 잘못된 부분이겠죠. 자,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떠한 대통령의 배우자가 우리 법질서 속에서 어떠한 국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영부인에 대한 건 없습니다. 없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맞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말이 길지만은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검찰총장이라는 제도가 왜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를 가지고 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검찰총장님은 다른 분이셨죠. 네. 네. 검찰총장과 관련된 징계 사건들이 있었고요. 가처분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똑같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었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제도가 존재했던 이유는요.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서 그것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검찰총장이라는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 어찌 보면 책임을 지고 때로는 그 검찰총장이 권한을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 정치적인 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런 정치적인 외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검사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검찰총장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들을 임의로 배제하거나 임의로 이것을 가르게 된다면은 사실은 검찰총장이 그 역할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길게 말씀드리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에서 이 모든 조사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네. 했을 때 그 당시까지는 사실 제가 어제도 이거 질문을 받아가지고 네. 검찰총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안 나와서 네. 한번 검찰총 입장을 보고 싶다. 그 소위 말해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됐다라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저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수사지휘권은 당시 검찰총장의 특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배제된 것이지 현재 검찰총장과 이 사건 당사자와는 어떤 특수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유지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있는 수사의 공정성,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총장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총장이 책임을 질 것인지 안 질 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총장이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죠. 근데 그 자체가 원칙적으로 완전히 무색해지고 무너진 상태로 네.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적정하지 않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검찰총장도 그거를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그 보여집니다. 부분을 얘기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은 네. 헌법적인 질서에 따라 가지고 민주공화국에서 국민들에게 위임된 권력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그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을 검찰이라는 공적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해야 한다는 것들을 다시 네. 한번 이야기한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부적절한 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은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어제 오늘 입장이 네.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이제 어제만 해도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게 처음인 만큼 특혜로 보는 건 좀 과도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이제 공식 대응은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 앞서 나온 이제 일부 보도를 보면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검찰총장이 시시콜콜 수사 지휘를 할 수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네. 하면서 검찰총장 패싱 문제는 검찰 내부 문제 같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김 여사는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작년에 서면 질의서를 받았지만 여기에 답변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지난 5월에 중간에 수사 지휘 라인 전원 교체가 있었고 또 이제 이번에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겠죠. 이번에 조사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른바 이제 뭐 야당이 얘기하는 검찰의 출장 조사로 이루어진 검찰이 거를. 가서 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이제 조사를 했다기보다 김 여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아줬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김 여사 의혹들은 이제 조만간 무혐의 불기소로 종결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제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부른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들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출연을 했던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